네, 다음 얘기는요, 제니 델런 그 장관하고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옐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자, 보시죠. 옐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서둘러라.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3만 달러 선 위태. 뭐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했죠. 주말 사이에. 근데 보시면 어 재무부, 연준, SEC 등과 실무 회의를 해서 수개월 안에 규제 공고안이 발표가 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 등 국가 공인 통화와 가치가 1대1로 연동하는 가상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급등락하지 않으며 담보 등으로 활용돼 최근 관련 파생 상품 시장이 급증해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옐런 재무장관은 미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수개월 안에 관련 규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옐런 장관,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재무부와 연준 등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일제히 강화하는 중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가상화폐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며 9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그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시는 게 전 좀 재밌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야, 규제 강화다. 가격 계속 빠지고 코인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다른 또 반대편에서는 아, 이거는 이제는 코인이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건 제도권에 입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기관 투자자도 더 들어오고 좋은 일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제 라이브에서 좀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제 제 입장을 밝히자면 어떤 게 있냐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연준하고 재무부 입장에서 코인에게 달러라는 화폐의 자리를 내어줄 생각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그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왜 만들려고 하느냐 했었을 때의 그 이유는 언젠가 오게 될 마이너스 금리 사회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 이거랑 왜 연관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최대의 마이너스 금리 사용의 최대의 부작용은 이제 그 국민들이 뭐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은행에 금융시장 쪽에 돈을 넣어두지 않고 현금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 맡기면은 내가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원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만기 때 찾게 되는데 그럴 거면은 돈 찾아서 집에 놔두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현금 축장, 현금 보유를 없애려고 하며 모든 실물 화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모두 전환을 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돈을 뺄 수가 없으니 금융 시스템 안에 남아 있어야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속절없이 그냥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전환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 위기가 크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500bp 정도, 5%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그 위기를 해결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로잖아요. 제로에서 올린다고 해도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2%, 뭐 3%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위기가 오면 제로로 내리고 QE를 쓰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더 정말로 이 위기의 그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를 가야 될 겁니다. 과거 평균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도 숫자를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 마이너스를 찔끔하고 있을 때에는 아유 뭐 찔끔하는데 내가 돈을 찾을 필요가 있어 싶지만 이게 마이너스 2, 3 이렇게 점점 더 깊게 마이너스 폭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있을 혹시나 모르는 거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초유의 사태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야, 현금을 없애자. 디지털 화폐로 전환시키자.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갖고 자꾸 이제 뭐 저도 방금 이제 초유의 사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되면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예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다닐 때 사실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든 금융 기법은 이미 과거의 것들이다. 새로운 게 없다. 금융 쪽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 말은 이미 사람들이 다양한 걸 겪었고 우리가 지금 초유의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몇 차례 있었다라는 말로 치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이게 2016년도 기사예요. 이때만 해도 진짜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자, 잠자는 돈을 깨워라. 계절의 마이너스 금리 100년 만에 부활. 보시면은 이런 거죠. 늘 돈의 가치가 중시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돈의 가치가 희생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서 뭐랄까요, 이제 한 단어로 딱 해보면은 이거죠. 이제 돈에 대한,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실무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 돈에 대한 학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학대를 한대요. 뭘까?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가 생각보다 역사가 깊대요. 이제 이분의 말로는 역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는 무려 기원전 19, 18세기 이집트에서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된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은 초유의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화한 19세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종적을 감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서 나오는 인물이 이 실비오 게젤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활동 시기 자체는 뭐 케인즈나 뭐 어빙 피셔 요런 쪽의 시기이고 상당히 이제 뭐 조금 광적인 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죠. 광적인 팬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논리를 보면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물리게 되면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거냐? 이분의 아이디어는 이게 이제 거민 화폐라고도 하고 스탬프 화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처음에 발행할 때 거기에 발행하는 시기를 기록해요. 그리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00원짜리를 받아요. 뭐 이제 딴 데서 뭐 연봉 회사에서 월급으로 7월 24일자 해가지고 100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죠. 한 달 지날 때마다 1원씩 이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 달 뒤에 당신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99원이고요. 그 한 달 뒤에 사용하게 되면 98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활성화되고 빠르게 뭔가를 자본시장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케인즈 고용이자 화폐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게젤의 이제 거민화폐에 대해서 좋은 시도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을 정도고요. 물론 그 한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정말로 한 번도 인류가 못 경험했다 뭐 그런 초유의 사태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자본주의 시대 와서 저희가 못 봤던 거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들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100년 전에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가능성이 있으니 방법을 미리 마련해보자라는 식의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모르죠. 저희가 진짜 주식을 하는 시기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제대로 보게 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도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인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